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롱용원TV 최성주입니다. 오늘은 성리학, 성명의리지학, 가족중심 혈연공동체, 사회적 인간관계 개인수양,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 천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인간성 본질적 신뢰, 지식출처 성리학. 저 잘 성리학을 잘 모르는데요. 성리학이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철학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를 이어서 살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사람 사라졌고 지금 조선시대 사람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물질적인 어떤 것이 지금과는 판약이 다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있었고 성명의리지학이라는 그런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편타당한 어떤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자동차는 있고 비행기도 있고 TV도 있지만 성리학, 성명의리지학은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 자동차, 비행기, 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출연한 거잖아요.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낙학문으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당연히 성리학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성리학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나쁘게 작용했을까요? 모든 학문은 100% 그 지대 사람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리학, 성명의리지학이라는 이 윤리철학을 일종의 국가의 철학이었죠. 사회 주도 계층들이 다 성리학을 했지 않습니까? 양반가들이 성리학을 했죠. 관료들도 성리학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양반과 관료 또한 양반과 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자유를 누리고 계급사회가 아닌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구습 타파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구습으로 살았던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히 불행했겠네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왜 쓸데없이 성리학, 성명의리지학이라는 뜻도 뭣도 모르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리학의 그 기본 어떠한 가장 성리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중심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중심 혈연 공동체. 그럼 가족중심 혈연 공동체의 성리학이 그 철학적 가치로 삶의 어떤 기준점으로 잡았죠. 그러면 가족중심이란 혈연 공동체를 해놓고 가족과 개인의 문제니까요.
개인을 규율하지 않았을까요? 규율했습니다. 성리학은 사회적 인간관계 개인 수양이라는 그런 것을 규율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의리지학에서는 가족과 개인이 모두 성장한 거죠. 개인은 개인으로서 완성을 하려 했고, 가족 중심은 가족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 서로 이렇게 그 가족 안에서 살았죠. 문득 이 조선시대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요. 조선시대 그 가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선시대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죠. 혈연 공동체였으니까. 공동체란 말은 심플하게 이렇게 단순한 가족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공동체란 공간 속에 가족이 살았던 거죠. 이 공동체를 규율하는 철학이 필요한 거죠. 가족에서는 법리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은 논, 밭, 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농업이 중심인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면 이 가족은 뭐였냐면 공동체였단 말이 맞아요. 이 공동체란 개념은 지금 우리가 쓸 때 지금의 공동체지만 약간의 그 생산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논리죠. 기업은 생산하는 거니까. 농업도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산을 할 때 가족은 생산의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세금을 떼어갔어요. 그럼 가족이 기업이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생산했다는 세금을 냈거든요. 벼 생산했다는 세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은 혈연 공동체란 좀 경영이 필요한 거죠. 가족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의 기준은 바로 성리학이었던 겁니다. 성리의학, 의리지학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 가족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개인 수양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 살기 한 개인의 인간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개인 수양이 매우 높은 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가족이 공동체 잘못됐을 때 공동체가 부담해야 되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성리학에서 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성리학 인간의 규율이 이렇게 해요. 인간은 우주의 보편타당한 법칙, 천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인간성 본체를 신뢰했다고 생각해요. 성리학에서 인간은 우주 본체죠. 인간성이 우주하고 똑같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은 개개인간에 서로 신뢰를 했던 거죠. 그 엄청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사회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국가적 복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국가적 복지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은 가족 중심 사회였어요. 이 가족 중심 사회에서 철학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개인은 천리를 부여받았다 보는 인간성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추구하는 개인은 수양이었어요. 사회적 인간관계의 개인의 수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아갈 때 힘든 시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독교 성행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는 평화롭고 각자 인간이 약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재밌게 잘 살았거든요. 가족으로 똘똘 뭉쳤어요. 가족으로 똘똘 뭉칠 때 그 논리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 때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잘못됐다 규율할 때 기준점이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성리학을 기준으로 조선사회는 흘러갔습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천리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천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입니다. 하늘천 다스리는 하늘이 다스린 거잖아요. 하늘은 본질적으로 무의 영역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은 무의 영역이 강했던 시절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일, 땅은 음이고 음과 양에서 양이 매우 강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 시절은 서로 사람이 정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주지주의, 주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성리학에는 주지주의와 주정주의가 있습니다. 정은 바로 사랑이죠. 정은 뭐죠? 그래서 이 정이란 말에는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똑바로 다 개인적 수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성리학 기반으로 한 사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성리학은 뭐죠? 가족 관계, 개인 관계, 이 두 개의 커다란 관계학이죠. 그래서 개인은 하늘의 천리를 부여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이 지배했고 예학, 보학이 지배했죠. 애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과는 별개적 문제였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으로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나왔죠. 왜 고운 정만 있으면 좋겠는데 미운 정이 있을까요? 사회적 인간관계에도 개인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간과 개인 수양을 한 사람이 느꼈을 때 그게 미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운정. 이 세상의 삶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큰 틀에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그 사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좀 행동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들의 소위 성리학이 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미운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속에서 이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 속에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농업적 생산을 하고 이게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족 혈연 공동체는 기업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생산하는 주체였고 가족은 자식을 번창하는 가족의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는 기업과 가족이 함께 뭉쳐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안에서 있었던 성리학적 기반, 이 성리학은 크게 따지면 유교였습니다. 유교에는 또 다른 어떠한 그 기반이 있었죠. 음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역에서의 음양이 있었거든요. 유교 철학에서 음양이 있어요. 이 거대한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대를 이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래서 약간의 성리학과 성리학자를 의리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현대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어떤 자손 번창을 함께한 기업 가족이라는 이 틀 속에 있는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대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관리하는 여왕자리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가족적인 혈연 공동체에서 여왕자리를 물려받을 며느리는 쉽게 그 여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시대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 이끌어갈 여왕을 트레인하는, 즉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서 있는 여왕자리의 시어머니는 가족 전체의 CEO였습니다. 정신적 지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족중심 혈연 공동체의 중심은 이 여자였던 시어머니였던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선시대 가족이 기업과 가족이었다는 사실 부인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양반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도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중산층의 기준으로 하듯이 양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가에서 남편은 관리가 돼서 여러 나갔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 종과 가족 전체를 거느린 중심축에 있던 시어머니는, 여자는 CEO였습니다. 흔히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 여자가 돈을 벌어서 남자를 출세시켰습니다. 가족이라는 강한 안정된 어떤 가족 자산이라는 그 자산을 운영할 운영권을 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은 유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을 관장했어요. 남자는 무예요. 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의 기본에 어떠한 성리학을 실천하는, 성리학은 성품 성자의 명할 명자죠. 의도 그렇죠. 이게 전부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추상적인 영역에 남자가 있었고 구체적인 영역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힘이 셌어요. 여자는 가족의 CEO,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의 CEO였으니까요. 조음을 다스리고 벼농사를 하고, 이때 이 경우에 남자는 안 했습니다. 양반인 남자는, 우리 양반인 남자에서 대표적인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이자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신선노름. 양반의 신선노름이 있었죠. 자, 우리는 그런 쪽에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역사적인 뿌리 말고 끝까지 내려오는 어떤 정신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흐름은 가족 혈연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고, 가족 공동체 혈연을 유지하기 위한 그 CEO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야기라고 하겠고요. 이제 넘어오잖아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이런 어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해외로부터 기독교라는 걸 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하나님과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있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는 성리학처럼, 보편적인 성리학처럼 그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뿌리를 냈다고 하지만 성리학처럼 우리 동양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본질적으로 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리학을 잃었고 대신에 우리는 혼돈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런 상황에 우리는 또 자본주의라는 더 막강한 그 성리학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리학이 파괴됐다는 게 뭘까요? 바로 가족이 파괴됐다는 뜻이고요. 성리학이 파괴됐다는 게 뭘까요? 인간관계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가족 중심 혈연 공동체가 자본주의에 살기에는 상당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개인 어떤 핵가족이라고 있었지만 핵가족 속에 그것보다 더 자본주의는 다 찢어놨죠. 개인주의로. 이제는 가족도 없고 오직 개인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조차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회를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했긴 했겠지만 조선시대의 사회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회는 계급주의 사회가 분명하긴 하지만 조선시대 사회는 유교 철학이라는 게 기반을 강하게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 선비라는 게 있었어요. 선비는 그렇잖아요. 과거를 준비한 사람이고 유교의 어떠한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선비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청비란 선비가 있었어요. 이 선비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돈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선비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돈을 벌지 않고 유교의 도리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가가 지금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계급주의 사회였지만 이 선비가 가난한 선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덜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난한 선비가 없습니다. 성리학이 없어요. 성명의리 지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 기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엇이 기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의 유교적 철학은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지식의 흐름은 관계적 지식입니다. 지금은 관계적 지식이 꽝입니다. 자본주의의 지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병들어 있고 관계도 병들어 있습니다. 성리학의 기반으로 하니 성리학은 하늘이기 때문에 천리이기 때문에 천리는 추상적입니다. 지금 추상적인 쪽도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의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으로 인해서 너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할 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 기준점이 없고
문제의 시간 속에 누가 부여하지 않았지만 또 그런 와중 속에 혼란기 속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게 있겠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리학, 성명의리지학은 없습니다. 가족 결혼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인간과 개인 수양제도 없습니다. 유교의 실천적인 미국 상징적인 선비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